자,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원톱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 이런 얘기들을 우리도 했었는데 좀 과부하가 많이 걸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막 오락가락하는 워딩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처음과 마지막에 좀 얘기가 달랐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책임론 가지고, 정부 실책에 대한 책임론 가지고 얘기한 거였는데, 4월 1일 유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냐.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바로 다음 날에는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보세요? 처음 말은 실수로 본심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왜? 워낙 열받아서. 그렇군요.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진짜로 화가 났군요. 요즘 잇몸도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네, 받아서. 네. 저도 지금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잇몸이 좀 안 좋은데. 아, 그렇죠. 네. 네. 일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술을 먹어서. 아니요, 연구라고 하셨잖아요. 사람 연구. 아, 참. 아, 그것도 호흡이 안 일이다. 맞네. 그것도 일이죠. 사람 연구. 왜냐면 MBTI 연구하려면 만나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까먹었잖아요. 근데 저거 이말 한동훈 위원장 말 치아도 바꾸네요. 흔들리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엄청 받았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되겠어요? 가장 1번은 대통령이죠. 네. 대통령한테 스트레스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저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자가 지 97일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비교구가 항상 있죠. 저는 억울하다. 네. 누구는 안 억울한 대통령이에요. 네. 제가 책임이 있습니까? 누가 책임 있어요? 대통령이에요. 네. 그 말이 다 거기서 나온 거고, 그거는 연설 중에 본심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정치인들은 본심을 숨겨야 되죠. 네. 근데 본심이 이제 정치 초보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날 바로 고쳤잖아요. 네. 그건 저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책임 문제, 정치인의 리더로 가려면은 자, 내가 책임질게라는 게 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날 너무 열이 받아서 나왔겠지만 나는 책임이 없어. 난 억울해. 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다음에 국민의힘을 끌고 가는데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너 네 책임 아니라며. 근데 네가 뭔 책임지겠다고 나와. 네. 예를 들어 전당대회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해서 말을 모든 게 제 책임이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그 MBTI에 따른 분석을 네.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때도 어쨌든 문제가 수습을 있어요. 했다, 다음 날. 이때도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럼 뭐가 돼요? 대통령은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콕스 히어라고 했는데, 네? 아, 이것도 아니, 문제, 저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그럼요. 처음에 말을 잘못 꺼내서 근데도 잘 했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제 책임입니다. 대통령 책상에 모든 게 다 제 책임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제 책임이다 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겠어요? 네. 인간들은 이런 사소한 데 삐지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삐진 포인트가 한 2포인트 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태 실장님이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네. 덧붙일 말이 없을 고맙습니다. 정도로 네. 훌륭하게 해주셨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참모들에게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통영해인에 도다리 쑥국을 꼭 보양식으로 드시라. 아, 힘들어 보여요. 아, 너무 라면 힘들어서. 드시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게 네. 농담이나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잘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 1시간 하려고 그래도 정말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네. 하루에 10군데 이상 지원 유세 가시고 차에서 이동하시고 차에서 잠도 못 자요. 다음번에 가지고 내가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자료 보고 또 당대표로서 업무 보고도 받아야 되고 뭐 결정해야 되고 정신이 없거든요. 네.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면을 먹어요. 체력이 저하가 돼요. 체력 저하가 되면은 만사가 귀찮고 말도 생각한 것들이 안 나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좀 재워라. 그것이 참모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통영에는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네. 도다리 쑥국 빨리 밀키트 매진당하기 전에 빨리 이거 신청하셔서 좀 끓여 들으셔야 된다. 지금 소장님 말 들으니까 저도 도다리 국 정도 하나는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좀 그러니까.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아니, 제가 대표가 이렇게 물어보면 쑥은 왜 빼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쑥은 왜 뺐어요? 박자가 안 맞아. 쑥을 왜 뺐어요? 쑥까지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쑥까지는 아깝고 도다리만.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유세 끝나고 소고기 드셨다고 그래서 막 국민의힘이나 우파 쪽에서 막 비판을 하던데 네. 비판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지도자 뭐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지 않는 정당 다 있겠지만 그래도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은 정말 맑은 정신에 최적의 컨디션 하에서 국민들 앞에 나타나야 돼요. 네. 왜냐면 그분들의 결정이 나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꼭 정말
맛있는 거 드시고 좀 쉬시면서 일정을 좀 한두 군데 줄이더라도 네. 좀 컨디션 앞으로 7일 동안 더 유지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컨디션 챙기시라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요. 자, 그 그게 말씀하시는 거 아주 들으니까, 에너지가- 예. 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새 입이 굉장히 거칠어졌다는 표현을 많이 듣잖아요. 피곤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피곤하네. 이게 보니까 뭐 개 같은 정치, 뭐 이 쓰레기, 후진놈, 뭐 바바리맨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젠틀한 이미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온 것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된 그게 없어서 그런 건가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전략인가요? 우리가 이제 대선을 막 치를 때 참모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후보를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실수가 나오거든요. 지금은 실수하면은 회복하기 어려워요. 네. 득점하기도 어렵지만 실수해가지고 실점하는 것은 정말 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컨디션 관리를 잘 하도록 옆에서 참모들이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몸 피곤하면 만설 귀찮잖아요. 말이 막 그냥 막 나가는 거야. 그냥 생각하기도 귀찮으니까. 네. 그럼 당의 주요한 선거 전략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그냥 대강대강 막 할 수가 있거든요. 몸 피곤하지 않게 하시라라고 꼭 좀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몸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일을 해보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텐데 머리가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거든요. 네. 머리가 칼로리를 많이 써요.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누가 가장 힘들게 할까? 네. 요때 요 화면 정도에 제작진이 알아서 딱딱 사진 띄워놓으면 내가 뭐 굳이 부담 없이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문제가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입이 거칠어진 거는 화가 나서 거친 거예요. 네. 누구한테 이재명 화가 대표에게 아니에요. 조국 대표에게 아니에요. 네. 어차피 그분들은 적이에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원래 거기는 상수예요. 네. 화가 폭증할 일이 없어요. 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조 심판해도 그건 상수란 말이에요. 어차피 화가 나는 건 누구 때문이겠어요. 요때 이렇게 영상 좀 띄우시라니까요. 네. 지금 팔아야 돼요, 이거 우리 통영이. 여기저기 아, 저쪽에- 지뢰를 던지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한동훈 이렇게 비대위원장 쓰신 앞에. 분이 있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저기 지뢰를 좀 던져 놓는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화재 전환 아주 좋았어요. 이런 걸 메타포라고 해요. 예. 뭐 한동훈 자연스럽게 위원장도 떠오르게, 예. 그렇긴 한데 후보들이 당 색깔 옷 안 입고 하얀색 점퍼 입고 선거운동 하는 것이 되게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현상으로 봐야 돼요? 대통령의 인기가 없으면 대통령과 찍은 사진 포스터나 네. 행보물에다가 안 넣고요. 네. 당의 인기가 없으면은 당 색깔이나 당의 당명을 안 넣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 봐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 나의 인물 경쟁력으로 네. 이 지역에서는 승부를 보고 싶다. 대통령이나 당이나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항상 불리한 쪽에서는 해왔던 선거운동 방식이라서 네. 뭐라고 하긴 어렵긴 한데 참 그러니까 우리가 간담회 대국민 간담회를 하셨을 때 네.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아유 정말 잘하셨네. 이제 내가 주민들 만나면 할 말이 있겠다. 네. 이런 희망을 줬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싸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께서 참 이번 국민의힘 선거를 힘들게 만드는 장본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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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까도 수원의 한 지역의 선거를 총괄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네. 유승민 대표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와야 되는데 지금 뭐 왔기 때문에 다른 선거 유세를 와서 도와줄 네. 좀 인지도와 지지도와 신망 그리고 당의 중진이 없다. 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승민 전 대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네. 그만큼 지금 당의 가용 자원이 없어져 버렸고 네. 국민들이 갔을 때 그나마 와, 저 사람이 유세하네? 라고 관심을 끌만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불리함의 네. 하나의 또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연초부터 얘기한 게 당시는 이제 디올백 때문에 좀 국민의힘이 어렵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민주당이 공천 문제도 어려울 때도 네. 국민의힘이 가장 약점이 인재풀이 없어요. 그 인재가 뭐 대단한 인재 빼더라도 이분이 정말 인재인지 어쩐지 모르더라도 딱 봐서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네. 당협위원장도 선거에서 계속 지니까 수도권에서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나선 그 안철수. 원희룡, 안철수, 네. 나경원 후보 3명. 네. 그냥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얼굴이 이 3명 딱이에요. 네. 이 3분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각 지역 후보들이 막 돌아봐야 네. 그냥 빨간 옷 입은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나가네. 끝.
관심이 알아볼 없어요. 수 있는 사람이 없군요. 네. 네. 송채경 앵커도 이렇게 다니시다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에서 누가 입는데 후보인지 선거운동원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저도 헷갈렸던 점 되게 많아요. 모르잖아요. 네. 사실 관심도 없어요. 몰라요. 네. 저도 보면 저분이 우리 지역구 후보인지 선거운동원인지 그냥 파란 점퍼, 빨간 점퍼만 입고 있다 끝이에요. 맞아요. 몰라요. 뭐 후보라고 하면 좀 더 한 번 더 보고 저분은 무슨 말 할까 하는데 사실 선거운동은 훨씬 많잖아요. 일단 후보는 한 명이고 운동원은 더 많으니까. 네. 그래서 후보가 얼굴이 좀 알려져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나마 이수정 교수는 방송에 많이 나와서 알려져 있죠. 네. 박명규 장관 출신만 사람들 몰라요. 장관이 맞아요. 몇 명인데 네. 어차피 모르고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 얼굴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분은 그래도 얼굴 많이 아니까 가야죠. 만약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있었다면 다 알죠. 네. 그런데 없어요. 저도 방송 예전에 시사 프로그램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방송에 좀 패널로 모시려고 하면 당시 개혁신당 쪽 분들, 지금 개혁신당 분들, 네. 이준석 대표, 천하람 위원장 몇 명 빼고는 없어요. 성일종 의원이 가끔 나오시고 네. 방송에 안 나려요. 스피커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 패널 섭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문제가 안 있었어요. 나오려고 하니까. 네. 왜 그러냐면 방송에서 말하면 얼굴 깎이는 말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정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봐야 네. 손해니까. 네.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껄끄러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약점으로 작용해서 후보들이 어느 지역구 가서 막 있지만 그냥 빨간 옷 입은 사람 몇 명이 지나간다. 네. 그중에 누군가 하얀 옷 입었다. 물론 빨간 옷 실어서 입은 것도 크겠지만 나는 옷이 좀 다르잖아. 나는 그나마 그중에 특별한 사람이야. 아마 내가 그런 후보일 의미도 걸.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저는 약간 있다고 봐요. 네. 다음 주 월요일 한겨레 신문에 네. 아마 제 얼굴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수도권에 되게 관심이 많은 지역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 한 분이 네. 와가지고 하루 동안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 하자고 아, 진짜요? 부탁했어요. 계속. 그래서 아니, 하기로 하셨어요? 아니, 아직은 대답을 안 했는데 네. 좀 계속해서 빨리 시간 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하루 동안 계속 역시 유명한 사람이 선거운동 필요하다. 장성철 소장이 필요하다. 이런 요청이었군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친분이 있고 막 그러니까 네. 한 표라도 더 얻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 알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네요.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거는 전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같이 사진 찍은 사람 딱 둘만 14명인가 했잖아요. 동아일보에 네네. 따르면 250여 명 후보 중에 14명인데 그분들은 의리 반. 이게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공보물 하나하나 챙기고 문구까지 후보들이 다 챙기는데 그거 신경 안 썼겠어요? 아, 당연히 신경 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엄청 긴장하면서도 에이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 그냥 쓰자 의리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14명이란 건 뭐예요? 여당 내에서 대통령 힘이 이제 대놓고 빠졌다예요. 여당 14 후보들이 밖에 없다는 게. 대놓고 대통령에 대한 안티를 하고 있다는 거고 네. 총선 끝나면 이 부분이 많이 작용이 될 것 같아요. 뭐 나라가 혼란스럽죠. 네. 그러면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 걱정스럽죠. 네. 예. 그래서 신문을 안 보고 싶은데 봐야 되죠. 네. 패널을 해야 되니까. 신문을 안 볼 수 없죠. 네, 봐야 되죠. 일단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들은 게 장성철 소장님과 친하면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설이 파다했거든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이 전화를 못 했어요. 네. 혹시 그거 찍히면 그분이 경선을 못 받으니까. 네. 아, 뭐 핸드폰 검사도 하나요? 그러니까 뭐 공천할 때. 이름을 후보들의 이름을 못 떠올렸는데 네. 지금은 후보들이 나 좀 살려줘 같이 갑시다 제발, 이러잖아요. 제발 간판이 되어줘. 네.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장성철 비대위원장으로 괜찮네요. 선거 유세원 아니 비대위원장으로. 당원은 지금 아니신 거잖아요. 안 해요. 저는 정치 안 하고 네. 한겨레 공동포차 제가 정치평론을 그만둘 때까지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대답 좀 해주세요. 아이 걱정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왜요? 알겠습니다가 오늘 저희가 먹고 있는 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소개하지 마요. 왜요? 내가 다 시켜서 먹어야 되겠어요. 아. 너무 맛있네. 이건 소개하지 마. 소개하지 마요. 이게 매진되면 못 산다는 못 사니까 이유로. 이거 안 돼, 아, 안 안 돼. 돼. 이런 PPL의 화신을 받나. 멘트가 찰져. 볼락 무김치 있잖아요. 와 너무 맛있어요. 되게 시원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통영 봄 도다리 쑥국을 준비했습니다. 밀키트 200세트만 한정 판매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빨리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맛있어. 중독성 최강의 밥도둑 순살 양념게장도 소개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통영
볼락 무김치입니다.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 비대위원장 당원은 지금 아니신 거잖아요. 안 해요. 저는 정치 안 하고 네. 한겨레 공통포차 제가 정치평론을 그만둘 때까지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대답 좀 해주세요. 아이 걱정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왜요? 알겠습니다가. 그래, 너는 당연합니다. 네 말 해. 알겠습니다. 네 말 하고 그냥.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요런 물론이죠. 방금 표현 아주 좋았어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빼고 준언어적. 얘기하는 거면 그런 건 상당히 많은 뉘앙스를 함축하고 있어요. 대답은 했지만 영어는 네. 없는. 그게 이제 대통령 당원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우리 장해찬 무소속 후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까지 사퇴를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본인으로 단일화하자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공천받은 입장에선 단일화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 후보 뭐 입장에서는. 이러지 않을까요? 뭐 제가 어떠세요? 들은 얘기는 없고 그냥 생각을 제 나름대로 이제 그냥 추측하고 상상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아이 뭐 내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 뭐 그만두라고 해서 내가 뭐 그만둘 것 같아? 적어도 뭐 내가 대통령하고 자주 통화하는 사이인데 대통령께서 뭐 나보고 그만두라고 하면 내가 그만둘까? 당에서 뭐 누가 뭐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그만두라고 내가 절대로 그만 안 두지. 나는 끝까지 그냥 대통령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네. 저희 순전히 추측인데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또한 당의 관계자들이 네가 만약에 계속 완주를 해서 그 수용이라는 지역구를 이제 헌정사상 선거가 처음 이루어진 이후에 네. 최초로 민주당에게 뺏기면 너는 정말 역적된다. 네. 너 국민의힘 플랫폼에서 정치 못한다. 그게 상식적인 평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대통령께서 괜찮아. 지금 선거 위험하다. 야, 너 빨리 그만둬. 이러지 않으면 네. 장해찬 후보는 그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만두지 않고 있다는 건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추측. 얘기네요. 추측. 상상. 뭔가 알고 있잖아요. 빨리 아니, 얘기해 주세요. 상상과 추측이에요, 상상. 네. 상상을- 23시간 전쯤에 저한테 한 말 있잖아요. 네. 얘기해 주세요. 뭘 얘기를 해. 안 넘어가는 상상이라니까요. 저는 그 넘어가. 얘기를 40분 전에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랬어요. 예. 누구한테요? 예찬이한테? 아니 저도 뭐 들은 게 있는데 네. 공당이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후보를 철회한다. 네. 더군다나 그 무소속 후보는 경선에서 문제가 생겨서 후보의 자질에 문제 생겨서 공당이 절차적으로 커트한 후보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장해찬 후보가 아무리 그 정현우 후보한테 단일화하자, 정현우 후보가 단일화를 만약 시도하면 네. 그건 해당 행위예요. 공당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하는 수 거란 있죠. 말이에요. 네. 맞네요. 그리고 뭐 조그마한 정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이에요. 이거는 정 후보가 국민의힘의 정 후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장해찬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건 두 가지겠죠. 혹시 하면 좋으니까. 네, 혹시 하면 혹시나 좋으니까. 한번. 혹시나 한번 찔러보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단일화 뭐 어디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단일화를 장해찬 후보가 장현철 후보가 접는 수밖에 없는데 네. 안 접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접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접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접는 게 상식인데 생각해 보세요. 지난 몇 년간 상식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이 근데 일어났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사전 투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 안 시간이 적었다는 얼마 거는 없어요. 네. 네. 근데 그럼 소장님 말대로 안 접는 건 뭐냐? 뒷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장해찬 후보가 만약 앞서 말한 대로 민주당 유동철 후보가 만약 된다면 수용해서 처음으로 네. 그러면 책임론이 불거지겠죠. 그렇죠. 그 책임론을 장해찬 후보가 바보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알죠. 네. 그럼 그 책임론을 누구한테 씌울 것이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당신이 날 컷오프해서 수용을 넘겼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체계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그 체계상에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체계 이후에 더 큰 힘이 나를 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건 누구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아, 좋은 대답이에요. 근데 이제 혹시 대답을 잘하는 학생이시네. 네. 장해찬 제 후보가- 뜻이 아니라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뭐 같은 보수파 진영에 있는 분이긴 하지만 네. 이런 거는 안 좋은 모습 같아요.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부산에 가서 지원 유세를 했거든요. 거기서 막 이제 둘이 부딪혔죠. 네, 막 사과하라고 네. 막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마찬가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유세하러 가는데 지지자들 모아놓고 유세하는데 민주당 후보가 유세차를 걷다 대놓고 유세를 막 방해하고 한동훈 사과해라만 이거는 정말 금도 선을 넘는 행위예요. 예의가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까지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될 정도로
선거판이 지금 너무나 과열됐고 양쪽이 너무 험악해졌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가 조율, 조정, 설득, 타협이라고 보는데 앞서 이제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희찬 후보가 이재명 대표 유세하는데 가서 뭐 따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미 대화할 수 있는 자체가 아예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질이 없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또 이재명 대표도 좀 너무했어. 거기다 대고 또 장해찬은 뭐 정현욱에게 굴복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래야 약 신문에 안 줄라.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또 장해찬 후보도 당연히 화가 났을 텐데 그래도 이제 유세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항의하는 게 맞았는데 유세하는 중에만 한 거는 저 같으면 장해찬 후보가 그랬으면 저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장해찬 후보님 파이팅. 아 그래요? 네. 네. 왜냐면 장해찬 후보 때문에 수영에서 처음으로 의석수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생겼는데 끝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박수. 응원을 해줘야 된다. 자 민주당 동지 여러분 장해찬 후보를 위해서 응원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장해찬 파란색 옷 입고 장해찬 그렇죠. 아, 되게 재밌는 신문 장면이었겠네요. 날립니다. 그거 당연히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약간 조롱했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반성해야 되겠다.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장희찬 왜 후보가 우리 PD님한테 막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선거의 장면이라서. 행태들이 네.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 아까 박 교수님께서 얘기해 준 게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 이후에도 한동훈 비대위원한테 책임을 묻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당신이 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고 네. 그래서 졌다. 그래서 궁금한 건 과연 총선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의 운명은 어떻게 보세요? 내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정말. 내전. 역사상 네. 아주 가장 험악한 여당 내에서의 현직 대통령과 미래 권력 사이에 내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좀 격앙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네. 들으셨잖아요.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져 있고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믿었어 막 그런 얘기가 한번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건 인간적인 배신감이거든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때리나 불러서. 뭐 차마 간지럽히겠어요? 뭐 가만있지 않겠죠. 간질. 네. 죽을 때까지 간질. 간지럽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스탠스나 메시지를 보면 본인도 이렇게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잘하려고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중간 나타나가지고 대파가지고 막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진 거 네. 아니냐. 책임 공방 때문에 양측 간에 엄청난 네. 내정과 갈등이 국민을 또 피곤하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또 조국혁신당, 민주당 들어가면 또 대통령 탄핵하자, 임기 너무 길다 하면서 막 법안을 계속 양산할 거 아니에요. 네. 여당 내에서는 내전이고 여야 관계는 정말 지금보다 더 크게 파탄날 것 같아요. 정치가 없어지는 네. 그런 5월 30일 이후에 여의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걸 또 논평해야 되는 저희들의 심정도 좋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엄청난 내전이 일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그렇죠. 운명은? 당연하죠. 네. 대통령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대통령과 다르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종섭 대사 문제 때부터도 빨리 귀국해라. 네. 그 다음날 대통령실이 공식 공지로 내놓은 게 와서 대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네. 했거든요. 대통령실이 그냥 했겠어요? 대통령의 뜻을 완곡하게 전하는 게 그 정도겠죠. 네. 그러니까 둘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나타나는 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담화문 내고 민생 토론 점검해야 하고 네. 왜 그러겠어요?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틀렸어. 나는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너는 내가 시킨 사람이고 내가 맞아. 내가 끌고 나갈 거야. 이렇게 해요. 내일 부산 가죠? 사전투표하러? 네. 부산 후보들 얼마나 떨고 있겠어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갑자기 부산에 있는 후보들가 사실 저 오늘 광주에서 약속이 있어서요. 오지 왜 제주에서는 오지 마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민심 위반이 이미 이 대통령과 그다음에 여당 후보들과 일어났고 그런데 또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네. 그래서 양쪽의 권력 다툼이 세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 권력 다툼을 피하는 길은 뭐냐? 앞서 제가
도다익국 쑥 빼고 했잖아요. 네. 한두근 비대위원장이 쑥 캐러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 피해 있는 거 빼고는 이 충돌은 클 겁니다. 아까 그럼 도다리만 준다는 의미가 또 그 의미도 있거든요. 제가 그 다 빌드업을 한 거죠. 쑥은 직접 쑥은 캐라. 직접 캐셔라.